밤 11시가 넘은 종로 지하철역은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희미한 황금빛 전등이 플랫폼을 비추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열차의 덜컹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김민준, 27세는 이곳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하며 매일 밤 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며 사람들이 떨어뜨린 쓰레기를 줍는 일,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주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플랫폼 끝자락, 어두운 구석에 놓인 벤치 밑에서 그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를 발견했다. 테이프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표지는 닳아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다. 라벨도 없었다. 민주는 손에 든 테이프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누가 이런 걸 여기 두고 갔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테이프를 주머니에 넣었다. 호기심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요즘 누가 카세트 테이프를 쓰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이런 곳에 버려진 걸까?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작은 원룸의 책상 위에 테이프를 올려놓았다.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 중 하나였다. 그는 플레이어를 꺼내 먼지를 털고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삽입했다. 삑 소리와 함께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치직거리는 소리, 바람 부는 듯한 소음, 그리고 희미한 발소리. 민주는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갑자기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다. 누구든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가 다시 올 거예요. 민주는 숨을 멈췄다. 목소리는 간절했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플레이어를 멈추고 테이프를 꺼내 다시 살펴보았다. 누가 이걸 녹음한 걸까? 그리고 왜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걸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다. 20년 전이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테이프는 적어도 1990년대 말 혹은 2000년대 초반의 물건처럼 보였다. 종로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다시 올 거예요. 그는 누구일까? 그는 노트북을 열고 종로역과 관련된 오래된 뉴스를 검색해 보았다. 몇 시간 동안 기사를 뒤지던 중 한 헤드라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1998년 종로역 근처 여고생 실종 사건. 이름은 박지은, 당시 17세. 그녀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몇 달간 수사했지만 단서는 부족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민주는 다시 테이프를 틀었다. 이번에는 더 집중해서 들었다. 목소리 뒤로 들리는 소음들, 발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열차 소리. 그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녹음이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는 테이프 끝부분을 확인해 보았다. 거기엔 찢겨진 흔적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내용을 지우려 한 것처럼.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한 문장이 그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무서워요. 하지만 꼭 기록해야 해. 민주는 몸이 굳어졌다. 이 테이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박지은, 그녀가 이 테이프를 남긴 걸까? 그리고 그녀가 말한 그는 누구일까? 그는 종로역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곳은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밤이 되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변했다. 민주는 청소 중에도 가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어두운 복도, 꺼져가는 전등, 그리고 이유 없이 들리는 발소리. 그는 테이프를 손에 쥐고 결심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다음 날, 민주는 테이프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형사 이동현, 35세, 은 그의 이야기를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들었다. 카세트 테이프라. 기동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테이프를 받아 들었다. 하지만 테이프를 듣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이 목소리, 그는 박지은 사건을 떠올렸다. 그는 그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젊은 형사였다. 당시 단서가 부족해 결국 포기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떻게 이걸 찾은 거지? 이동현이 물었다. 민주는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테이프를 다시 들으며 단서를 분석했다. 목소리 뒤로 들리는 소음은 분명 지하철역의 것이었다. 열차 소리, 발소리,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 이동현은 말했다. 이건 단순한 녹음이 아니야. 이건 그녀가 어딘가에 갇혀 있었을 때 남긴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의문에 부딪혔다. 이 테이프는 왜 지금, 그리고 왜 민준의 손에 들어온 걸까? 민주는 다시 종로역으로 돌아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역은 점점 더 음산해졌다. 그는 테이프에서 들은 소리를 떠올리며 플랫폼을 걸었다. 어두운 복도 끝, 오래된 창고 문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평소 청소할 때도 거의 열지 않는 곳이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상자 하나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와 작은 노트가 있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박지은의 일기. 민주는 숨을 삼켰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지은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학원에서 만난 한 남자를 언급했다. 나이 많은 남자, 그녀를 따라다니며 점점 더 집착하게 된 사람. 그녀는 두려웠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사라지면 이 테이프를 찾아줘.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 민주는 노트를 덮고 테이프를 쥐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지은을 쫓았고 그녀는 그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왜 이 모든 게 지금 드러난 걸까? 그 순간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없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테이프를 찾았군요. 하지만 아직 다 듣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보고 있어요.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두운 여간, 그의 그림자만이 벽에 비쳤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민주는 손에 든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테이프의 플라스틱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어젯밤 들었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누구든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 간절한 외침은 그의 머릿속을 떠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민주는 다시 카세트 플레이어를 켰다.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그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주의 깊게 들었다. 무언가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테이프를 끝까지 들어보던 민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테이프의 마지막 부분이 거칠게 찢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내용을 지우려 한 것처럼.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희미한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다. 무서워요. 하지만 꼭 기록해야 해. 그 목소리는 공포에 떨면서도 단호했다. 마치 이 녹음이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처럼.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 테이프는 누군가의 절박한 메시지였다. 그는 테이프를 손에 쥔 채로 방 안을 서성였다. 종로 지하철역에서 발견된 이 테이프, 그리고 그 안의 목소리. 모든 게 이상했다. 그는 다시 플레이어를 틀어 소리를 분석했다. 목소리 뒤로 들리는 소음들, 무거운 발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열차의 덜컹거림. 그 소리들은 분명 지하철역에서 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발소리는 규칙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쫓아오고 있었던 것처럼 급박하고 위협적으로 들렸다.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가 그녀를 쫓고 있었던 걸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민주는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1998년 종로역 그리고 실종 사건. 몇 시간 동안 기사를 검색하던 중 한 제목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1998년 종로역 근처 여고생 박지은 실종 사건.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기사를 클릭하자 17세 소녀 박지은의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녀는 단정한 교복 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지은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 밤 종로역에서 딸을 기다렸지만 결국 그녀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몇 달간 수사했지만 단서가 부족해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민주는 기사를 읽으며 점점 더 확신했다. 이 테이프는 박지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다시 테이프를 들어보았다. 그가 다시 올 거예요. 그녀가 말한 그는 누구일까? 기사에는 용의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단지 그녀가 다니던 학원의 한 남자 교사가 잠시 의심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고 나와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쉽게 끝날 리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종로역 기억을 떠올렸다. 그곳은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차가운 콘크리트 벽,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리는 알 수 없는 소음들. 민주는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가끔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특히 플랫폼 끝에 어두운 복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구역들. 그곳에서 일할 때면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는 테이프를 다시 살펴보며 생각했다. 지은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주는 테이프에 찢긴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누가 이걸 찢은 걸까? 그리고 왜? 그는 상상했다. 지은이 어두운 역 안 어딘가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이 테이프를 녹음하고 있었다고. 그녀는 두려웠지만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찾아냈고 테이프의 일부를 망가뜨렸다. 민주는 다시 그 문장을 떠올렸다. 꼭 기록해야 해. 그녀는 무엇을 기록하려 했던 걸까? 그리고 왜 이 테이프가 지금 20년이 지난 후 그의 손에 들어온 걸까? 그는 다시 기사를 훑어보았다. 박지은은 평범한 여고생이었다. 성적도 좋았고 미술에 재능이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으며 매일 밤 학원에서 늦게 돌아오곤 했다. 종로역은 그녀가 매일 지나던 길이었다. 민주는 상상했다. 그녀가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누군가는 그녀를 따라다녔고 결국 그녀를. 민주는 생각을 멈췄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테이프를 다시 틀었다. 이번에는 소음에 더 집중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마치 그녀가 어딘가에 갇힌 것처럼 들렸다. 민주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는 종로역의 구조를 떠올렸다. 플랫폼, 복도, 그리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창고 구역. 그곳에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 테이프를 경찰에 가져가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한 번 더 종로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어쩌면 그곳에 또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테이프를 주머니에 넣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의 전화기가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발신자 없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의 눈은 어두운 방 안을 훑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민주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굳어 있었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그 짧은 메시지는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발신자 번호는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창문 너머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았다. 종로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어 있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두려웠지만 이 테이프의 비밀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박지은의 실종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기사들은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했다. 1998년 10월, 지은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종로역 근처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성적이 우수하고 특히 미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사라진 날 밤 종로역 플랫폼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렸지만 지은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는 기사 속 사진을 다시 보았다. 지은의 수줍은 미소, 그리고 그 뒤에 흐릿하게 보이는 종로역의 간판. 그의 머릿속에서 테이프의 소리와 기사의 내용이 겹쳐졌다. 민주는 다시 카세트 플레이어를 켰다. 이번에는 헤드폰을 끼고 소리에 집중했다.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지은으로 추정되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가 다시 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 뒤로 들리는 소음들, 무거운 발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민주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했다. 어두운 종로역, 늦은 밤, 홀로 서 있는 소녀. 그리고 그녀를 따라오는 누군가.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갑작스럽게 멈췄다. 그 순간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민주는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갇혔던 걸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테이프를 멈추고 종로역의 구조를 떠올렸다. 그는 그곳에서 2년째 일하며 거의 모든 구역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플랫폼 끝에 있는 오래된 복도와 창고 구역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곳은 청소부들도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다. 민주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테이프가 그곳에서 발견됐어? 혹시 지은도 그곳에 있었던 걸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었다. 밤이 깊었지만 그는 지금 당장 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종로역에 도착한 민주는 익숙한 플랫폼을 걸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 역은 텅 비어 있었다. 희미한 전등 불빛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테이프에서 들은 소리를 떠올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플랫폼 끝, 어두운 복도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복도는 차갑고 습한 공기로 가득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감쌌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오래된 철문을 발견했다.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자물쇠는 느슨해 보였다. 민주는 문을 두드려 보았다.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그는 테이프의 소리를 떠올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여기였을까? 그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문틈을 살펴보았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먼지가 떠다녔다. 그는 자물쇠를 만져보았다. 놀랍게도 자물쇠는 쉽게 풀렸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쪽은 어두운 창고였다. 낡은 상자와 깨진 의자들이 쌓여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예상보다 더 음산했다. 그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단서를 찾았다. 그러다 한 구석에서 낡은 종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학원 교재와 펜 몇 자루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종이 쪽지가 눈에 띄었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지은 1998년 10월. 민주는 숨을 멈췄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있어? 매일 밤 역에서. 민주는 종이를 손에 쥔 채로 굳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테이프의 목소리와 종이의 문장이 연결되었다. 박지은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민주는 다시 테이프를 떠올렸다. 그녀가 말한 그는 누구였을까? 학원의 교사.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는 상자를 더 뒤져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없었다. 그는 창고를 나와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손전등을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분명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다. 민주는 빠르게 역을 빠져나왔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종이 쪽지를 책상에 올려놓고 테이프를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더 집중했다. 목소리 뒤로 들리는 소음들,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열차 소리.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었다. 그건 지은이 어디선가 갇혀 있었을 때 녹음된 소리였다. 그녀는 종로역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며 이 테이프를 남겼다. 민주는 결심했다. 그는 이 단서를 경찰에 가져가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지은의 이야기를 더 알아내야 했다. 그녀는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그녀를 쫓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순간 그의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또다시 발신자 없는 메시지였다. 너무 가까이 왔어. 민주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두운 방 안, 그의 그림자만이 벽에 비쳤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민주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너무 가까이 왔어. 그 메시지는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그는 창문을 확인하고 문을 잠갔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박지은의 테이프와 그 종이 쪽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가 나를 보고 있어? 매일 밤 역에서 지은의 떨리는 글씨는 마치 그녀가 아직 살아서 그를 향해 말하는 듯했다. 민주는 결심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종로역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다. 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햇빛이 플랫폼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어젯밤의 그 발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그 창고로 향했다. 어젯밤 발견한 상자와 종이 쪽지는 그의 손에 단서로 남아 있었다. 그는 창고 안을 더 샅샅이 뒤졌다. 먼지로 뒤덮인 바닥, 낡은 선반,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포스터들. 그중 한 포스터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1998년에 열린 지역 미술 전시회의 포스터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박지은, 우수상지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놀라움에 숨을 멈췄다. 지은이 미술에 재능이 있었다. 그는 기사를 떠올렸다. 그녀는 미술을 사랑했고 학원에서도 그림 수업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포스터를 떼어내고 뒷면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다. 그가 내 그림을 가져갔다. 내가 그린 초상화. 그가 이상해. 민주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은은 누군가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녀의 그림을 가져갔다. 그는 이 단서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포스터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민주는 다시 테이프를 떠올렸다.
그 안의 소리, 무거운 발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는 창고 안에서 비슷한 소리를 찾아보려 했다. 그는 바닥을 두드리고 벽을 손으로 훑었다. 그러다 벽 한쪽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벽의 한 부분이 다른 곳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손으로 그 부분을 눌렀다. 놀랍게도 벽이 약간 움직였다. 숨겨진 문이었다. 민주는 손전등을 비추며 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좁은 통로가 드러났다. 통로는 어둡고 축축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통로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로 덮인 종이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건 지은의 스케치였다. 섬세한 연필선으로 그려진 초상화였다. 하지만 초상화 속 얼굴은 낯설었다. 중년 남자의 얼굴, 날카로운 눈매와 야은 입술. 민주는 그림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 했다. 이게 지은이 말한 그 질까? 그는 다시 테이프의 소리를 떠올렸다.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의 문은 무거운 철문이었다. 그는 문을 닫아보았다. 쾅, 그 소리는 테이프에서 들은 것과 똑같았다. 민주는 몸서리를 쳤다. 여기였어. 지은은 여기 갇혀 있었던 거야, 그는 확신했다. 이 방은 지은이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녹음한 곳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그녀는 이곳에서 테이프를 남겼을까? 민주는 방 안을 더 조사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펜과 종이 몇 장이 더 나왔다. 그중 한 장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는 학원에서 나를 만났다. 그는 내 그림을 보고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내가 도망치려 하면 그는 더 가까이 왔다. 김민주는 메모를 읽으며 심장이 빨라졌다. 지은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학원과 연관이 있었다. 그는 다시 테이프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꼭 기록해야 해. 그녀는 이 모든 걸 기록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두려움, 그녀의 이야기를. 민주는 방을 나와 창고로 돌아왔다. 그는 모든 단서를 챙겨 경찰서로 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또다시 발신자 없는 메시지였다. 그 방을 찾았군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창고는 고요했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가 그의 뒤에 있었다. 그는 빠르게 창고를 나와 플랫폼으로 뛰쳐나갔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낮의 종로역이었지만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책상에 단서들을 펼쳐놓았다. 테이프, 종이 쪽지, 포스터, 스케치, 그리고 메모. 그는 이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박지은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그 사람은 그녀를 이곳 종로역에 숨겨진 방에 가뒀다.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이 단서들이 다시 나타난 걸까? 민주는 경찰서로 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하기로 했다. 그는 지은의 학원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했다. 어쩌면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1998년 당시 종로 근처의 학원들을 검색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그는 지은이 다녔던 미술학원의 이름을 찾았다. 종로 아트 스튜디오, 그리고 그곳의 강사 명단에서 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중년의 남자, 미술 강사. 그의 이름은 기사에서 잠깐 언급된 그 용의자와 일치했다. 민주는 숨을 삼켰다. 그는 이 남자가 지은을 쫓던 그 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지은의 테이프가 지금 나타난 걸까? 그 순간 창문 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멈출 것처럼 뛰었다. 그는 확신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1998년 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쌀쌀했다. 종로의 거리는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해가 지면 차가운 바람과 함께 고요함이 깔렸다. 박지은은 그 거리에서 매일 같은 길을 걸었다. 17세의 여고생, 그녀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교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늘 손에는 스케치북을 들고 다녔다. 그녀의 삶은 단순했다. 학교, 학원,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조용한 저녁. 지은은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때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딸을 키웠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갔다. 지은의 유일한 낙은 그림이었다. 그녀는 종로 아트 스튜디오라는 미술학원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그림 수업을 들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온통 섬세한 연필선과 색연필로 채워져 있었다. 풍경화, 초상화, 그리고 가끔은 그녀의 상상 속 세계를 그린 그림들. 그녀의 그림은 학원에서도 주목받았다. 강사들은 그녀의 재능을 칭찬했고 지역 미술 전시회에서 그녀의 작품이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은은 내성적이었다. 칭찬을 받아도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박미영은 딸이 자랑스러웠다. 미영은 매일 밤 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지은이 학원에서 돌아올 때면 종로역에서 기다리곤 했다. 지은아, 조심해서 와. 너무 늦지 마.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엄마. 금방 갈게요. 그들의 대화는 늘 짧았지만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1998년 10월 12일 그 일상은 갑작스럽게 무너졌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지은은 학교를 마치고 학원으로 향했다. 미술 수업은 저녁 9시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챙기고 학원 건물을 나섰다. 종로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가을바람이 차가웠고 거리는 이미 한산해져 있었다. 지은은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걸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더 불안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학원에서 나올 때 혹은 역에서 열차를 기다릴 때 누군가가 멀리서 그녀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그 느낌을 적곤 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확실해. 그녀의 글씨는 점점 떨려갔다. 지은은 그 느낌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미 힘들게 일하고 있었고 그녀를 더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스케치북에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림과 함께 그녀의 두려움도 함께였다.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내 그림을 보고 웃었어. 하지만 그 미소가 무서웠어. 그날 밤, 지은은 학원을 나와 종로역으로 향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어두운 거리, 가로등 아래 비치는 그림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다. 종로역의 입구가 보였다. 그녀는 안도하며 역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렸다. 역은 늦은 시간이라 한산했다. 희미한 전등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녀는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열차를 기다렸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어두운 복도 끝,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있었다. 열차가 도착하며 문이 열렸다. 지은은 급히 열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가 빠졌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의 스케치북이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열차 문이 닫히며 역을 떠났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플랫폼에 서 있던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그 안에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다. 그녀는 그 테이프를 학원에서 가져온 소형 녹음기에 넣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기록해야 했다. 그녀의 두려움, 그리고 그를. 지은은 녹음기를 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든.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 그녀는 급히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역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어두운 복도로 잘못 들어섰다. 그곳에서 그녀는 발소리를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날 밤, 지은의 어머니는 종로역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렸다. 하지만 지은은 나타나지 않았다. 미영은 불안에 떨며 경찰서로 달려갔다. 제 딸이 안 돌아왔어. 제발 찾아주세요. 그녀는 울부짖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단서는 거의 없었다. 지은의 가방, 스케치북,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흔적은 종로역 어딘가에서 끊겼다. 민주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심장이 무거워졌다. 지은은 그날 밤 무언가를 남기려 했다. 그리고 그 테이프가 20년 후 그의 손에 들어왔다. 1998년 10월 12일 종로역의 밤은 유난히 차가웠다. 박지은의 어머니 박미영은 역 플랫폼의 벤치에 앉아 딸을 기다렸다. 그녀는 낡은 외투를 껴입고 손에는 지은이 좋아하는 따뜻한 어묵 국물이 담긴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켰다. 지은은 보통 9시쯤 학원에서 나와 10분 안에 역에 도착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시계의 초침은 계속 움직였고 지은은 나타나지 않았다. 미영은 불안한 마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플랫폼을 서성였다. 멀리서 열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리는 승객들 속에 지은의 모습은 없었다. 미영은 전화기를 꺼내 지은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신호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전화하고 또 전화했다. 지은아, 어디야? 엄마 여기 있어. 그녀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10시가 넘어가자 미영의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다. 그녀는 역 안을 헤매며 지은을 찾았다. 플랫폼, 계단, 그리고 역 입구까지. 하지만 지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미영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경찰서로 달려갔다. 제 딸이 사라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다. 담당 형사였던 이동현은 당시 젊은 신입 형사였다. 그는 미영의 진술을 들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지은은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갑작스럽게 사라질 이유가 없었다. 이동현과 그의 팀은 종로역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CCTV는 당시 드물었고 역 근처의 몇몇 카메라 영상은 흐릿하거나 지은의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은의 가방, 스케치북, 그리고 그녀가 들고 다니던 소형 녹음기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역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서 그녀의 이어폰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찾았을 뿐이었다.
이동현은 지은의 일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와 학원 외에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지은이 최근 몇 주 동안 조금 불안해 보였다고 말했다. 딸이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죠. 미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이동현은 그 말을 메모하며 지은의 학원 생활에 주목했다. 종로 아트 스튜디오, 그녀가 미술 수업을 들던 곳, 그곳에서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경찰은 학원의 강사들과 학생들을 인터뷰했다. 지은은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동급생들과 큰 마찰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강사가 이동현의 주목을 끌었다. 그의 이름은 최민석, 40대 중반의 미술 강사였다. 그는 지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고 그녀의 그림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한 학생은 말했다. 최 선생님이 지은이 그림을 그릴 때 자주 옆에서 지켜봤어요. 다른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동현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최민석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최민석은 침착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은이 뛰어난 학생이었다고 인정하며 그녀의 실종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지은은 정말 재능이 있었어요. 그녀의 초상화는 특히 인상적이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동현에게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경찰은 최민석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고 지은과 관련된 어떤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동현은 직감적으로 최민석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지만 증거가 없어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지은의 어머니는 매일 밤 종로역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지은이 사라진 그 플랫폼에 서서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지은아, 엄마 여기 있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지만 단서는 점점 줄어들었다. 지은의 친구들은 그녀가 최근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 친구는 말했다. 지은이가 스케치북에 이상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복도나 누군가의 눈 같은 것. 무섭게 느껴졌어요. 이동현은 그 말을 듣고 지은의 스케치북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러던 중 한 제보자가 나타났다. 역 근처의 노점상 아저씨였다. 그는 지은이 사라진 날 밤, 역 근처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따라가는 걸 봤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역으로 들어갈 때 그 뒤를 따라갔죠.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동현은 그 제보를 바탕으로 역 주변을 다시 조사했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수사는 점점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지은의 테이프는 그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그 목소리는 20년 후 민준의 손에 들어왔다. 그가 다시 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동현은 그 테이프를 들으며 과거의 수사를 떠올렸다. 그는 최민석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그 테이프가 새로운 단서로 나타났다. 지은이 말한 그는 누구였을까? 최민석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민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이 테이프가 단순한 녹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건 지은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1998년의 종로역은 박지은의 실종으로 인해 한동안 소란스러웠다. 경찰은 플랫폼과 주변 골목을 샅샅이 뒤졌지만 단서는 점점 희미해졌다. 형사 이동현은 박지은의 어머니 박미영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경찰서로 찾아와 딸의 소식을 물었다. 지은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낸 거라도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수록 약해졌다. 하지만 이동현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단서는 부족했고 시간은 그들의 희망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나 지은이 남긴 카세트 테이프는 그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그 테이프는 20년 후
김민준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민준은 그 테이프를 다시 들으며 지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누구든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가 다시 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무언가를 남기려 했다. 민주는 테이프를 멈추고 그녀가 말한 그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누구지? 지은이 아는 사람이었나? 그는 테이프의 소음에 집중했다. 치직거리는 잡음 뒤로 무거운 발소리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그녀가 어딘가에 갇혀 있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그는 누구였을까? 1998년 당시 이동현은 지은의 학원 생활에 주목했다. 종로 아트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미술 강사 최민석과 자주 대화를 나눴다. 최민석은 지은의 초상화를 특히 좋아했다. 그는 지은에게 개인적으로 그림 지도를 하겠다고 제안한 적도 있었다. 지은의 친구들은 말했다. 지은이가 최 선생님을 조금 무서워했어요. 그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곤 했거든요. 이동현은 그 말을 듣고 최민석을 다시 조사했다. 그는 최민석의 사무실에서 지은의 스케치 몇 장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는 중년 남자의 초상화였다. 날카로운 눈매, 얇은 입술. 이동현은 그 그림이 최민석을 닮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최민석은 단호히 부인했다. 그건 그냥 지은의 상상 속 인물일 뿐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동현은 최민석의 집을 수색하며 지은과 관련된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집은 깨끗했고 의심스러운 물건은 없었다. 최민석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지은이 사라진 날 밤, 그는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다. 학생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했다. 이동현은 답답했다. 그의 직감은 최민석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지만 법은 증거를 요구했다. 결국 최민석은 풀려났고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지은의 스케치북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테이프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민주는 테이프를 다시 들으며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가 다시 올 거예요. 그녀가 말한 그는 최민석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테이프에는 또 다른 단서가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였다. 지은아, 도망치지 마. 그 목소리는 멀리서 들렸지만 위협적이었다. 민주는 소름이 끼쳤다. 그 목소리는 지은이 아는 사람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그라고 불렀다. 하지만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이동현은 당시 다른 용의자도 조사했다. 지은의 동급생, 학원 근처를 배회하던 노숙자,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와 다툰 적이 있는 이웃까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명확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말했다. 지은이는 착한 애였어요. 누구와도 싸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좀 달라졌어요. 자꾸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곤 했죠. 이동현은 그 말을 듣고 지은의 스케치북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의 친구가 말했던 이상한 그림들, 어두운 복도, 누군가의 눈, 그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지은은 두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수사는 몇 달간 이어졌지만 결국 단서가 부족해 멈췄다. 이동현은 지은의 사건을 잊지 못했다. 그는 매일 밤 그녀의 어머니가 종로역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지은의 어머니는 희망을 잃지 않았지만 세월은 그녀를 지치게 했다. 그녀는 여전히 종로역에 가끔씩 서서 딸을 기다렸다. 지은아, 엄마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다. 민주는 이 모든 이야기를 떠올리며 테이프를 다시 들었다.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했다. 제가 여기 있어요. 그가 다시 올 거예요.
그녀는 누군가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녀가 아는 사람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스케치북과 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남기려 했다. 그녀의 두려움, 그녀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는 테이프를 손에 쥐고 생각했다. 지은은 왜 이 테이프를 남겼을까?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순간 그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또다시 발신자 없는 메시지였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걸 찾았나요? 조심하세요. 그는 아직 거기에 있어요.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의 눈은 어두운 방 안을 훑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테이프를 쥐고 결심했다. 그는 이 비밀을 파헤쳐야 했다. 지은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김민주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쥔 채 종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테이프에서 들려온 박지은의 떨리는 목소리. 누구든.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 테이프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건 20년 전 사라진 소녀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는 수줍게 접수대에 말을 걸었다. 이동현 형사님 계신가요? 중요한 단서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동현 형사는 민준을 작은 조사실로 안내했다. 35세의 그는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베테랑 형사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피로가 묻어 있었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 테이프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걸 종로역에서 찾았어요. 박지은이라는 여고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동현의 눈이 순간 커졌다. 박지은, 그는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테이프를 받아 들었다. 그는 1998년 그 사건을 처음 맡았던 젊은 형사였다. 그 사건은 그의 경력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이동현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와 테이프를 삽입했다. 치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가 다시 올 거예요. 이동현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손으로 턱을 문지르며 말했다. 이 목소리, 틀림없어. 박지은이야. 그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걸 찾은 거지? 민준은 테이프를 발견한 순간부터 종로역 창고에서 찾은 스케치와 메모까지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이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 테이프는 그녀가 남긴 메시지야. 이동현은 책상 위에 지은의 사건 파일을 펼쳤다. 낡은 종이 더미에는 그녀의 사진, 실종신고서, 그리고 당시 조사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는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1998년, 우리는 최민석이라는 미술 강사를 의심했어.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지. 민주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지은의 스케치북에 적힌 메모. 그는 내 그림을 가져갔다. 그가 최민석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동현은 계속 말했다. 지은은 학원에서 늦게까지 남아 그림을 그리곤 했어. 최민석은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지.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했어. 민주는 테이프를 다시 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소리에 집중했다. 지은의 목소리 뒤로 들리는 발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는 이동현에게 말했다. 이 소리, 종로역 안 어딘가에서 녹음된 거예요. 그녀가 갇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어디일까? 역은 워낙 넓고 당시엔 CCTV도 거의 없었어. 민주는 창고에서 발견한 숨겨진 방을 떠올렸다. 역 끝에 있는 창고요. 거기서 이상한 방을 찾았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테이프와 똑같았어요. 이동현의 눈이 빛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지금 가보자. 그 방에 단서가 더 있을지도 몰라. 민주는 약간 망설였다. 그는 어젯밤 받은 이상한 메시지를 떠올렸다. 너무 가까이 왔어. 누군가는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결심했다. 지은을 위해 그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두 사람은 종로역으로 향했다. 낮에 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민주는 여전히 등골이 서늘했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곧장 창고로 향했다. 민주는 숨겨진 문을 열고 이동현을 안으로 안내했다. 좁은 통로 끝에 있는 작은 방은 여전히 음산했다. 이동현은 손전등을 비추며 방 안을 살폈다. 여기서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는 바닥과 벽을 훑으며 말했다.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종이를 가리켰다. 여기서 지은의 스케치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 메모, 그는 내 그림을 보고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고 적힌 종이를 보여주었다. 이동현은 메모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야. 누군가 그녀를 계획적으로 노렸어. 이동현은 방 안을 더 조사했다. 그는 벽의 한쪽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벽에 긁힌 자국, 마치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한 것처럼 보였다. 지은이 여기 갇혀 있었을 거야. 이동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민주는 테이프를 다시 떠올렸다. 꼭 기록해야 해. 지은은 이 방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무언가를 남기려 했다. 민주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 테이프.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에요. 이건 그녀가 단서를 남기려 한 거예요. 이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테이프가 찢겼어. 중요한 부분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 민주는 테이프에 찢긴 부분을 떠올렸다. 누군가는 그 내용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그 테이프가 20년 후 그의 손에 들어온 걸까? 이동현은 말했다. 우린 이 방을 더 조사해야 해. 그리고 최민석을 다시 찾아봐야겠어. 그는 아직 살아있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는 전화기 속 메시지를 떠올렸다. 누군가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종로역의 창고 안, 김민준과 이동현은 숨겨진 방을 조사하며 숨을 죽였다. 좁은 방은 차갑고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고 희미한 전등 불빛이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동현은 손전등으로 바닥과 벽을 꼼꼼히 살폈다. 여기서 지은이 테이프를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테이프의 소리를 떠올렸다. 치직거리는 잡음, 무거운 발소리,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는 방 안의 철문을 바라보았다. 이 문, 테이프에서 들은 소리와 똑같아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동현은 문을 두드려 보았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쳤다. 그는 문틈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말했다. 이 방은 역의 다른 구역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라. 지은이 여기 갇혀 있었다면 누군가는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어. 이민주는 벽에 난 긁힌 자국을 다시 보았다. 그 자국은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 했던 흔적이었다. 그는 지은의 얼굴을 떠올렸다. 17세의 소녀, 두려움 속에서 테이프에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던 그녀. 그녀는 왜 여기서 녹음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테이프가 밖으로 나온 거죠? 민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동현은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지은의 스케치 몇 장과 메모 외에는 별다른 단서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서랍바닥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종이는 구겨져 있었고 잉크가 번져 거의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다. 그가 나를 이곳에, 문장은 거기서 끊겼다. 이동현은 종이를 민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지은이 남긴 거야? 하지만 누군가 이걸 지우려 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테이프에 찍힌 부분을 떠올렸다. 누군가는 지은의 메시지를 감추려 했다. 하지만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방을 나와 경찰서로 돌아갔다. 이동현은 낡은 파일 더미를 다시 펼쳤다. 그는 1998년의 사건 기록을 훑으며 말했다. 그때 우리는 종로역 주변을 조사했지만 이런 숨겨진 방은 몰랐어. CCTV도 거의 없었고 단서가 너무 적었지. 그는 파일 속에서 한 보고서를 꺼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 지은의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종로 근처에서 몇 명의 여성이 실종됐어. 그중 몇 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지. 민주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사건들과 지은의 사건이 관련이 있을까요? 이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있어? 특히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 그는 파일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한수진. 당시 종로 근처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던 재력가였어. 그녀는 몇몇 실종 사건에서 증인으로 등장했지만 별다른 혐의는 받지 않았지. 민주는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왜 그녀가 의심스러운 거죠? 이동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녀는 실종된 여성들이 다니던 학원이나 커뮤니티 센터 근처에서 자주 목격됐어. 하지만 그녀의 알리바이도 완벽했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지? 민주는 한수진이라는 이름을 메모했다. 그는 그녀가 지은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될지 상상했다. 그녀가 최민석과 아는 사이였을까요? 이동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모르지. 하지만 한수진은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 그녀가 관련되었다면 증거를 찾기 힘들었을 거야. 민주는 테이프를 다시 떠올렸다. 지은의 목소리, 그가 다시 올 거예요. 그녀가 말한 그는 최민석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리고 한수진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두 사람은 다시 테이프를 들었다. 이번에는 소음에 더 집중했다.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열차 소리. 민주는 갑자기 말했다. 이 소리, 역 안의 창고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날 수 있어요. 지하 통로 같은 곳. 이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종로역에는 오래된 하수도와 연결된 통로들이 있어.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과거엔 유지보수용으로 쓰였지. 그는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내일 그 통로들을 조사해보자. 지은이 거기 갇혀 있었을지도 몰라. 민주는 지도를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지은이 그 어두운 통로에서 두려움 속에 테이프를 녹음했을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왜 그녀는 그 테이프를 남겼을까?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걸까?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걸까? 그는 테이프에 찍힌 부분을 떠올렸다. 이 테이프는 그냥 도움 요청이 아니에요.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은 무언가를 기록하려 했어요. 누군가를 고발하려 했을지도 몰라요. 이동현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찍힌 부분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야. 그 순간 민준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또다시 발신자 없는 메시지였다. 그 방을 찾았군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녀는 아직 거기에 있어요. 민주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이동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동현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더 빨리 움직여야 해. 누군가는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다. 지은의 비밀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직도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김민주는 경찰서 조사실의 탁자 위에 놓인 카세트 테이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박지은의 떨리는 목소리, 꼭 기록해야 해. 그 말은 단순한 절망의 외침이 아니었다.
민주는 점점 더 확신했다. 이 테이프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 지은은 무언가를 남기려 했다. 그녀가 쫓기던 그 사람, 그리고 그녀가 갇혀있던 그곳에 대한 단서를. 하지만 테이프에 찍힌 부분은 그 단서의 핵심을 감추고 있었다. 민주는 이동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테이프. 그냥 도움 요청이 아니에요. 지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했어요. 이건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 이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프를 다시 틀었다. 치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가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들리는 소리, 무거운 발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열차 소리. 이동현은 말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 소리들은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주는 단서야. 하지만 찍힌 부분에 뭐가 있었을까? 민주는 테이프의 플라스틱 표면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누군가 이걸 일부러 망가뜨렸어요. 중요한 부분을 감추려고 이동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아직도 이 비밀을 지키려 하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은 종로역의 지하 통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동현은 역의 오래된 설계도를 펼쳤다. 이 통로들은 대부분 80년대에 지어진 거야. 유지보수용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거의 방치된 상태지. 그는 지도 위의 한 구역을 가리켰다. 여기, 창고 근처에 연결된 통로가 있어? 지은이 그곳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민주는 지도를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지은이 그 어두운 통로에서 두려움 속에 테이프를 녹음했을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왜 그 테이프를 남겼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테이프가 역 밖으로 나온 걸까? 다음 날, 두 사람은 손전등과 장비를 챙겨 종로역으로 돌아갔다. 낮 시간이었지만 지하 통로는 음산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축축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민주는 창고에서 발견한 숨겨진 방으로 이동현을 안내했다. 그들은 방에서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따라갔다. 통로는 점점 더 좁아졌고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다. 이동현은 손전등으로 앞을 비추며 말했다. 이곳은 역의 다른 구역과 연결되어 있어.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민주는 테이프의 소리를 떠올렸다.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는 확신했다. 이곳이 지은이 갇혀있던 곳이었다. 통로 끝에서 그들은 또 다른 문을 발견했다. 문은 녹슬었지만 자물쇠는 없었다. 이동현이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쪽은 작은 저장고였다. 먼지로 뒤덮인 바닥, 낡은 상자들,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포스터. 민주는 포스터를 손전등으로 비췄다. 종로 아트 스튜디오, 1998년 미술 전시회. 그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지은의 이름이 그 포스터에 적혀 있었다. 그는 포스터를 떼어내 뒷면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다. 그는 나를 여기 가뒀어. 하지만 나는 말해야 해. 민주는 숨을 삼켰다. 이건 지은의 메시지였다. 이동현은 저장고 안을 더 조사했다. 그는 바닥에서 작은 물건을 발견했다. 낡은 펜이었다. 펜에는 종로 아트 스튜디오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펜을 민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지은이 학원에서 쓰던 거야. 그녀가 여기 있었던 게 확실해. 민주는 펜을 손에 쥐며 말했다. 하지만 왜 이 펜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테이프는 어떻게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동현은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 이걸 일부러 남겼을지도 몰라. 아니면 지은이 도망치려 했던 흔적일 수도 있고. 민주는 갑자기 깨달았다. 테이프에 찍힌 부분? 그건 단순한 손상이 아니에요. 지은은 무언가를 숨기려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지우려 했죠. 그는 테이프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꼭 기록해야 해. 지은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고발하려 했다.
그리고 그 테이프는 그녀가 남긴 지도였다. 민주는 이동현에게 말했다. 이 테이프는 단서의 일부예요. 그녀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현은 파일로 돌아가 한수진에 대한 기록을 다시 꺼냈다. 한수진. 그녀는 당시 종로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어. 그녀의 이름은 지은의 사건 외에도 다른 실종 사건들에서 등장했지. 그는 한수진의 사진을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학원 근처에서 자주 목격됐어. 하지만 그녀의 변호사가 모든 혐의를 막았지. 민준은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가 최민석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동현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아직 몰라. 하지만 그녀가 이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 순간 민준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또다시 발신자 없는 메시지였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그녀는 너를 보고 있어. 민준은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누구일까? 한수진. 아니면 다른 누군가? 이동현은 그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또 메시지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동현의 표정이 굳었다.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려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린 멈출 수 없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다. 지은의 테이프는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건 아직도 살아있는 비밀이었다. 김민준과 이동현은 종로역의 지하 통로로 다시 발을 내디뎠다. 밤이 깊은 시간, 역은 텅 비어 있었고 희미한 전등 불빛만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비췄다. 민준은 손에 쥔 손전등을 단단히 잡으며 심호흡을 했다. 그의 머릿속은 박지은의 떨리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꼭 기록해야 해. 그 목소리는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었다. 지은은 무언가를 남기려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단서를 찾기 위해 이곳에 있었다. 이동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이곳은 오래된 구역이라 위험할 수 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다. 그는 계속해서 느껴지는 시선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들은 창고 근처에 숨겨진 통로를 따라 걸었다. 민준은 이전에 발견한 작은 방을 지나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을 찾았다. 문은 녹슬었고 자물쇠는 부서진 상태였다. 이동현이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두운 통로에 메아리쳤다. 안쪽은 오래된 저장고였다. 먼지로 뒤덮인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공기는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민준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말했다. 지은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테이프의 소리가 이곳과 비슷해요. 이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 하나를 열었다.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 해. 그녀가 남긴 게 더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저장고 안을 샅샅이 뒤졌다. 낡은 서류, 깨진 물건들, 그리고 오래된 포스터들이 흩어져 있었다. 민준은 한 구석에서 낡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녹슬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는 상자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거 이상해요. 왜 이런 곳에 이런 상자가? 이동현은 상자를 받아들고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풀었다. 뚝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먼지로 덮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민준은 숨을 멈췄다.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집어들었다. 첫 번째 테이프와 비슷했지만 이건 라벨이 없었다. 그는 이동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또 다른 테이프예요. 지은이 남긴 걸까요? 이동현은 노트를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박지은 1998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사라지면 이걸 찾아줘.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지은의 일본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동현은 노트의 첫 몇 페이지를 빠르게 훑었다. 이건 그녀의 일기야.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했어. 그는 한 페이지를 읽으며 말했다. 여기. 그녀가 누군가를 언급했어. 민주는 손전등을 비추며 그 페이지를 읽었다. 그는 학원에서 나를 만났어. 처음엔 친절했지만 점점 이상해졌어. 그는 내 그림을 보고 웃었지만 그 눈빛이 무서웠어. 민주는 숨을 삼켰다. 그는 누구일까? 그는 최민석, 그 미술 강사를 떠올렸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이동현은 테이프를 쥐며 말했다. 이걸 경찰서로 가져가서 들어봐야겠어? 또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일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은은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려 했다. 그녀는 누군가를 고발하려 했다. 그는 일기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는 매일 밤 역에서 나를 기다렸어.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항상 거기 있었어. 민주는 그 문장을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은은 쫓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저장고에서, 이 어두운 곳에서 갇혀 있었다. 민주는 저장고 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벽에는 긁힌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손으로 그 자국을 만져보았다. 마치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 했던 것처럼. 그는 상상했다. 지은이 이곳에 갇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녹음하고 일기에 자신의 두려움을 적었을 모습을. 그는 이동현에게 말했다. 이 테이프. 그녀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그녀는 우리가 이걸 찾길 바랐어요. 이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걸 감추려 했어. 테이프가 찢긴 것도, 이 상자가 여기 숨겨진 것도 우연이 아니야. 두 사람은 상자와 테이프, 일기를 챙겨 저장고를 나왔다. 민주는 어두운 통로를 걸으며 계속해서 느껴지는 시선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확인했다. 또다시 발신자 없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그는 아직 거기에 있어. 민주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그는 이동현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이동현의 표정이 굳었다.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려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린 멈출 수 없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다. 그들은 경찰서로 돌아가기 위해 역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민주는 느낄 수 있었다. 어두운 통로 끝,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멈출 것처럼 뛰었다. 지은의 일기와 테이프는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건 아직도 살아있는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를, 그리고 이동현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경찰서의 조사실은 어두운 조명 아래 침묵으로 가득했다. 김민준과 이동현은 책상 위에 놓인 박지은의 일기와 두 번째 카세트 테이프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다시 펼쳤다. 지은의 글씨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페이지마다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한 페이지를 읽으며 숨을 멈췄다. 그는 학원에서 나를 처음 만났어. 처음엔 친절했지만 내 그림을 볼 때마다 이상한 눈빛을 했어. 그는 매일 밤 역에서 나를 기다렸어. 내가 도망치려 하면 그는 더 가까이 왔어. 이민주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는 누구일까? 최민석. 이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최민석. 그는 당시 우리의 주요 용의자였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그는 일기를 넘기며 계속 읽었다. 지은의 글은 점점 더 절박해졌다. 그는 내 스케치북을 가져갔어. 내가 그린 초상화를 보고 웃었어. 하지만 그 웃음은 무서웠어. 그는 나를 따라다녔어. 역에서, 골목에서, 심지어 집 근처에서도 민주는 그 문장을 읽으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은은 누군가에게 집착적으로 쫓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녀가 아는 사람, 학원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민주는 두 번째 테이프를 손에 쥐었다. 이걸 들어봐야겠어요. 지은이 남긴 게 더 있을지도 몰라요. 이동현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준비했다. 그는 테이프를 삽입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잡음이 잠시 흐른 후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누구든 이걸 듣는다면 제발. 그가 누군지 알아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말해야 해. 역 안 어딘가에 목소리는 갑자기 끊겼다. 그리고 또다시 그 소리, 무거운 발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민주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떠올렸다. 그녀는 역 안 어딘가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테이프는 그녀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이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는 누군가를 고발하려 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어. 민주는 일기의 한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그는 나이 많았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 그는 내 그림을 보고 나를 알게 됐다고 했어. 민주는 그 문장을 읽으며 최민석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미술 강사였고 지은의 초상화를 좋아했다. 하지만 정말 그였을까? 이동현은 책상 위의 파일을 다시 펼쳤다. 그는 최민석의 기록을 꺼내며 말했다. 최민석은 당시 45세였어. 그는 종로 아트 스튜디오에서 10년 넘게 강사로 일했지. 지은이 사라진 후 그는 갑자기 학원을 그만뒀어. 그 뒤로 그의 행적은 불분명해.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물었다. 그가 도망친 걸까요? 이동현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했어. 마치 누군가 그를 보호한 것처럼. 민주는 한수진이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이동현이 언급했던 그 부유한 여성. 한수진과 최민석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는 물었다. 이동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가능성은 있어? 한수진은 당시 종로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어. 그녀는 학원과 관련된 기부자였고 최민석과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했지. 민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렇다면 한수진이 이 사건을 덮으려 했을까요? 이동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직 몰라.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다른 실종 사건들에서도 나왔다는 게 마음에 걸려. 민주는 일기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지은의 글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나를 역으로 따라왔어.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항상 거기 있었어. 그는 내 그림을 가져갔고 나를 계속 지켜봤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이걸 기록해야 해. 누군가 이걸 찾을 거야.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 민주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삼켰다. 지은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를 고발하려 했다. 이동현은 두 번째 테이프를 다시 들으며 말했다. 이 소리, 역 안의 특정 장소에서 나는 거야? 우리가 그 저장고를 찾았지만 더 깊은 곳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은의 일기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역 안 어딘가를 언급했다. 역 안 어딘가에 그는 그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다. 지은은 이 테이프를 누군가가 찾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를 고발하려 했어요. 이동현은 그의 말을 듣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장소를 찾아야 해. 그리고 최민석을 다시 조사해야겠어. 그 순간 민준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또다시 발신자 없는 메시지였다. 너무 가까이 왔어. 그녀는 아직 거기에 있어. 민주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그는 이동현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이동현의 표정이 굳었다.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려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린 멈출 수 없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지은의 일기와 테이프는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건 아직도 살아있는 위협이었다. 그리고 그 위협은 그를, 그리고 이동현을 노리고 있었다. 김민주는 경찰서 조사실의 책상에 앉아 박지은의 일기와 두 번째 카세트 테이프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방금 받은 메시지, 너무 가까이 왔어. 그녀는 아직 거기에 있어. 그 문장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일까? 지은. 아니면 한수진. 그는 이동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테이프. 지은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우리에게 경고하려 했어요. 이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째 테이프를 다시 틀었다. 치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든 이걸 듣는다면 그가 누군지 알아야 해.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민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지은의 목소리는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누군가를 고발하려 했다. 그녀의 일기와 테이프는 모두 그를 향한 경고였다. 그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그는 나를 역에서 기다렸어.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항상 거기 있었어. 이 테이프를 찾아줘.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 민주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지은은 이 테이프를 누군가가 찾길 바랐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그를 찾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현은 테이프의 소리에 집중했다. 그가 다시 올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 뒤로 들리는 무거운 발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는 말했다. 이 소리, 그녀가 갇혀있던 곳에서 나는 거야?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야. 그녀는 이 테이프를 단서로 남겼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 테이프는 그녀가 남긴 경고예요. 그녀를 쫓던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려 한 거죠. 이동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그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어. 그리고 그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민주는 최민석을 떠올렸다. 지은의 일기에서 언급된 나이 많은 남자, 미술 강사. 그는 지은의 그림에 집착했고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최민석은 1998년 이후 행적이 묘연했다. 이동현은 파일을 다시 펼치며 말했다. 최민석은 학원을 그만둔 후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는 기록이 있어.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의 소식을 몰라. 민주는 물었다. 그가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를 숨겨줬을까요? 이동현은 한수진의 사진을 꺼내며 말했다. 한수진. 그녀가 이 사건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녀는 당시 최민석과 아는 사이였어. 민주는 한수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종로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다른 실종 사건들에서도 이름이 거론되었다. 그는 물었다. 한수진이 최민석을 보호했다면 왜죠? 그녀가 얻는 게 뭐였을까요? 이동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아직 몰라.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너무 자주 등장해.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려워. 민주는 일기의 한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나를 역에서 기다렸어. 그는 생각했다. 최민석이 지은을 쫓았다면 한수진은 그를 도운 걸까? 아니면 그녀도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두 사람은 두 번째 테이프를 다시 들었다.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이걸 듣는다면 제발 그가 누군지 알아야 해. 역 안 어딘가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끊긴 소리. 민주는 말했다. 이 테이프도 찢겼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이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이 단서를 감추려 했어? 하지만 지은은 우리가 이걸 찾길 바랐어. 민주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다. 그는 나를 이곳에 가뒀어.
하지만 나는 말해야 해. 그는 확신했다. 지은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를 고발하려 했다. 이동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우린 최민석의 행적을 다시 추적해야 해. 그리고 한수진도 조사해야겠어. 그녀가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면 증거가 있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계속해서 받은 메시지들을 떠올렸다. 그는 아직 거기에 있어. 그 문장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최민석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누군가는 민준을 방해하려 하는 걸까? 민준은 일기를 다시 펼쳤다. 지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내가 사라지면 이 테이프를 찾아줘.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는 그 문장을 읽으며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지은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 걸까? 그리고 그녀는 그를 고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 테이프를 남겼다. 민주는 이동현에게 말했다. 우린 그를 찾아야 해요. 지은을 위해서. 이동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누군가는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아. 그 순간 민준의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또다시 발신자 없는 메시지였다. 그는 아직 거기에 있어? 그리고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민준은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숨을 멈췄다. 그의 눈은 조사실의 어두운 창문을 향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은의 비밀을, 그리고 그를 알고 있었다. 민주는 테이프를 손에 쥐고 결심했다. 그는 이 비밀을 끝까지 파헤쳐야 했다. 지은의 경고를,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김민주는 경찰서 조사실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다. 그의 손에는 박지은의 일기와 두 번째 카세트 테이프가 쥐어져 있었다. 이동현 형사와 함께한 긴 조사는 그의 머릿속을 혼란으로 가득 채웠다.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 그가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일기에 적힌 절박한 문장들,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이 모든 단서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퍼즐 조각들이 있었다. 민주는 종로역의 어두운 입구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그는 지은의 비밀에 너무 깊이 들어왔고 이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전화기가 진동하며 침묵을 깼다. 화면에는 또다시 발신자 없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테이프를 찾았군요. 하지만 아직 다 듣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보고 있어요.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의 눈은 어두운 거리를 훑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건 위협이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는 책상에 일기와 테이프를 내려놓고 전화기를 다시 확인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보고 있어요. 그 문장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의 일기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사라지면 이걸 찾아줘.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이지은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 걸까? 그녀는 누군가를 고발하려 했고 그 테이프는 그녀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였을까? 최민석, 그 미술 강사. 아니면 한수진, 그 부유한 여성이 연관된 다른 누군가? 민주는 두 번째 테이프를 다시 들었다. 치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든 이걸 듣는다면 그가 누군지 알아야 해. 하지만 테이프는 또다시 끊겼다. 중요한 부분이 찢겨 사라진 것처럼. 그는 이동현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그들은 최민석의 행적을 추적하려 했지만 그는 1998년 이후 어딘가로 사라졌다. 한수진의 이름도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는 종로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고 다른 실종 사건들에서도 이름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완벽한 알리바이로 빠져나갔다. 민주는 한수진의 사진을 떠올렸다. 날카로운 눈매,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녀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는 일기의 한 문장을 다시 읽었다. 그는 내 그림을 가져갔어. 그리고 그는 나를 역에서 기다렸어. 지은은 그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집착적으로 쫓았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종로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알 수 없는 위협이 숨어 있었다. 그는 지은의 테이프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것은 경고였다. 그녀는 누군가를 고발하려 했고 그 누군가는 아직도 어딘가에 있었다. 민주는 전화기를 손에 쥐고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보고 있어요.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지은의 운명을 생각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을까? 아니면 그 어두운 지하 통로에서 영원히 사라진 걸까? 그는 그녀의 스케치를 떠올렸다.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남자. 그 얼굴은 최민석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민주는 이동현에게 전화해 메시지를 보여주려 했지만 전화기는 신호만 갈 뿐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혼자라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지은의 일기와 테이프는 그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계속 나아가야 했다. 그는 두 번째 테이프를 다시 살펴보았다. 테이프의 플라스틱 표면에는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것을 일부러 망가뜨리려 한 것처럼. 그는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 문장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다시 쥐고 메시지를 읽었다. 당신은 아직 다 듣지 못했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또 다른 테이프가 있을까? 아니면 지은이 남긴 더 큰 비밀이 있을까? 그는 종로역의 어두운 통로를 떠올렸다. 그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그는 결심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덮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은의 비밀을 끝까지 파헤칠 것인가? 그의 눈은 책상 위의 테이프와 일기로 향했다. 지은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메아리쳤다. 그가 누군지 알아야 해. 그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건 지은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그는 노트를 펴고 메모를 시작했다. 최민석, 한수진, 그리고 그들 뒤에 숨겨진 진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다. 밤은 깊어갔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은은 살아있을까? 아니면 그녀는 이미 그 어두운 역에서 사라진 걸까? 그리고 그를 쫓던 그 사람은 누구일까? 최민석, 한수진,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 그는 전화기를 다시 확인했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누군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테이프를 손에 쥐고 결심했다. 그는 이 비밀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어둠이 그의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다.